네, 오늘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말 테스트인데요. 월말 테스트 올려드린 거를 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질문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문제들을 조금 펼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 개의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 개의 물체. 근데 이제 세 개의 물체가 각각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질량이 2kg짜리, 그 다음에 3kg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kg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얼마를 줬냐면 18N의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분명히 뭘 물어볼 거다? 이 장력을 물어볼 거다. 그래서 이제 P와 Q가 체크가 돼 있죠. 이 장력을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런 문제, 운동방정식 문제풀이가 시작되면 방정식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가속도부터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속도는 F는 MA를 사용해서 MA 플러스 MB에다가 MC까지, 그리고 외력 F. 자, 이제 외력은 18N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2kg, 그 다음에 3kg, 4kg입니다. 자, 따라서 9kg 분의 18N이니까 얼마야? 2m/s 제곱이 나오죠. 이제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기억번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예문을 보시면 A의 가속도는, 네, A, B, C 똑같습니다. A, B, C 전부 다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FB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짜임은 MBA, 그죠? MBA 이렇게 구합니다. MB가 얼마냐면 3kg입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우리가 구한 2m/s 제곱.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6N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PQ에 걸리는 장력 이렇게 돼 있어요. PQ에 걸리는 장력을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 자, P에 걸리는 장력은 얘가 지금 작용반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C라는 애를 누가 당겼냐면 Q가 이 Q의 장력으로 TQ로 당기죠. TQ로 당길 때 결국에 이 C라는 물체의 알짜임은 TQ밖에 없죠. 그죠? 네, TQ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P에 걸리는 장력은, 그러면 이제 P라는 줄이 당길 때 뭘 같이 당기냐면 B도 당기고 C도 당긴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뭐로 당기냐면 TP로 당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TP와 TQ를 구하라. 그러면 사실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B의 알짜임과 C의 알짜임의 합이 이제 P의 장력이고요. 그 다음에 C의 알짜힘이 C의 장력이에요. 그러니까 Q의 장력이에요. 자, 따라서 알짜힘을 방금 전에 여기 6N 이렇게 구한 것처럼 계산을 해보시면 FB는 얼마가 되냐면 6N. FC는 얼마가 되죠? 8N이죠? 8N. 자, FC는 얼마라고요? 8N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14N과 8N이 됩니다. 자, 따라서 2로 나누면 7N, 네, 4N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될 거냐면 7대4가 될 거예요. 7대4. 그렇죠? 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알짜임은 가속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뭐의 비율과 같으냐면, 그렇죠, 질량의 비율과 같습니다. 알짜임은. 그러니까 B의 알짜임이 B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3 플러스 그 다음에 4대4. 그래서 7대4가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기억해 두실 건 여기 알짜임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알짜임은 질량에 비례한다. 즉 알짜힘의 B는 질량의 B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네, 그러면 좋겠어요.
자, 3번을 풀어봤습니다. 요번에는 비슷한 방식의 문제인데 좀 생긴 건 다르죠? 네,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가 도르래에 연결돼서 그 도르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자 도르래에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각각 이 물체가 A이고 얘가 B이고요. 그 다음에 MA는 2kg입니다. A의 질량은 2kg이고 B의 질량 MB는 얼마죠? MB는 네 3kg입니다. 자, 따라서 외력부터 구해주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도르래 문제를 풀려면 외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얘네 둘의 외력은 오로지 WB만 있는 거죠. WB. 네, B의 무게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MBG 이렇게 됩니다. MBG. 자, MB는 3kg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얼마 쓰라고 했죠, 문제? 네, 10을 쓰라고 했어요. 3 곱하기 10. 그럼 얼마가 되냐면 30뉴턴 이렇게 되죠. 30뉴턴. 네, 30뉴턴으로 이 두 물체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가속도는 MA 플러스 MB분의 얼마가 되냐면 F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F가 얼마냐면 WB죠. 자, 그러면 MA는 얼마라고요? 2kg, MB는 3kg. WB가 지금 얼마라냐면 30뉴턴이라고 했으니까 네, 5분의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6m/s 제곱의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억. A의 가속도는 6m/s 제곱이다. 예, 맞습니다. 자, 실의 장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의 장력 구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렇게 B라는 물체의 알짜임을 따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B를 반대 방향으로 장력 T로 당기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B의 알짜임이 생기죠. FB가 생깁니다. 자, 따라서 식을 세우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WB에서 뭘 빼면 장력을 빼면 FB가 나온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이 식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장력 T는 WB에서 FB를 빼라 이런 소리예요. WB는 미리 구해놨죠. 30뉴턴 마이너스 FB는 MB 곱하기 A에 우리가 가속도 구한 거. 자, 따라서 30 마이너스 MB는 얼마냐면 MB가 3이죠. A가 6이라고 그랬어요. 6. 네, 그래서 3, 6, 18을 빼면 어떻게 돼요? 12뉴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장력은 12뉴턴이 됩니다. 자, 12뉴턴. 자, 마지막으로 B가 0.75m 내려왔을 때 A의 속력은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0.75m를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 0.75m를 내려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풀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V0가 없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S는 2.4 이렇게 되죠. 2.4. 그래서 시간을 구하셔서 그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시간 T의 제곱 이렇게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면 4.8을 얼마로 나누면 6으로 나누는 게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T는 얼마냐면 8. 그래서 8 루트 8 이렇게 해서 2 루트 2. 이게 계산이 좀 어렵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실 건데,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8이죠. 0.8. 루트 0.8 이렇게 계산하실 텐데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다 풀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t를 구한 다음에 이 t를 가지고 나중 속도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방식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이 물체 개에서 지금 얘가 B가 2.4m를 내려왔을 때 누구의 손실이 있냐면
B의 위치 에너지의 손실이 있죠. 그 B의 위치 에너지의 손실은 결국 A,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즉 델타 EPB는 결국 EKA와 EK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MJH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MBGH는 2분의 1 MA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BV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실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해서 MB 값이 얼마이냐? 얼마? 3이죠. 자, 그 다음에 G 10 곱하기 2.4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MA 플러스 MB의 V제곱 속도가 똑같으니까요. 그죠? 물체 계죠. 속도가 똑같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그대로 뭘 하실 수 있냐면 2kg, 3kg 그 다음에 V제곱 이렇게 문제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냥 그대로 갖다 써서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5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2. 그래서 2의 제곱. 그렇죠? 자,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V는 3m/s 제곱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디귿은 6m/s 제곱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얘기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 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수평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그래서 요 테스트 안에는 거의 작용반작용,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에 관한 문제가 거의 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고 얘는 1kg짜리 물체고요. 1kg짜리 물체고 얘는 3kg짜리 물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각 물체의 무게예요. WA와 WB 이렇게 두 가지 물체의 뭐가 있고 물체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하실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항력 NA 그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 N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은 뭘 견뎌야 되냐면 NA 같은 경우에는 WA와 평형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WA는 NA로 끝나지만 이 라지 N 즉 지면이 AB 두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WA와 WB의 합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주 포인트가 되는 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갑니다. 기억.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그렇죠.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즉 A의 무게예요. 그죠? 네. 자, 따라서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즉 A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MAG 이렇게 됩니다. MA가 얼마죠? MA가 네, 1kg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는 10m/s 제곱. 자, 따라서 10N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이거 두 가지를 다 더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N을 구하라는 거예요. 수직항력 라지 N을 구하라. 그러니까 WA와 WB를 다 더해라. 이런 말이겠죠? 자, 따라서 WA는 10N이라고 구해놨고요. WB만 구하시면 3kg짜리 물체의 10m/s 제곱의 중력가 속도 이렇게 되죠? 자, 30하고 10을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40N. 요게 이제 바닥이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되죠. 즉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이거 니은 예문이죠. 디귿 예문, 얘는 A가 B를 뭐뭐 하는, 그쵸, 뭐뭐 하는 힘은 B가 A를 뭐뭐 하는 힘과 무슨 관계라고 했죠? 네, 이거 작용-반작용의 관계입니다. 작용-반작용의 관계. 자, 따라서 평형관계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리죠. 그래서 5번은 1번만 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일 까다로워하는 움직도르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어떤 학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까다로운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A, B. 자, A라는 물체의 질량은 1kg이고요. B라는 물체의 질량은 3kg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WB와 WA를 예상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이 있죠. 이 실에 걸리는 장력 T와 요 장력 T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어찌됐건 외력은 WA와 WB의 차이. 근데 WA는 얼마예요? 1kg에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면 10N이죠. 그 다음에 B는 3kg이니까 30N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0N과 30N 중에 30N이 더 크니까 결국 이 물체는, 이 물체 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를 가질 겁니다. 자, 따라서 일단 가속도부터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속도 A는 MA 플러스 MB분의 F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력이라는 놈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0과 10의 차이. 요게 이제 외력이에요. 30N과 10N의 차이. 그리고 MA와 MB가 있습니다. MA와 MB 1 플러스 3kg 이렇게 되죠. 네. 자, 따라서 20N을 4kg으로 나누는 것. 즉 얼마예요? 5m/s 제곱의 가속도. 자, 일단 가속도를 풀어놓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반 이상 온 거죠? 네, 자, 갑니다. 자, 기억.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네, 5m/s 제곱입니다. 그죠? 두 번째, 니은. B에 작용하는 알짜임. 그렇죠? 이제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라는 건 FB를 구하라는 얘기고, FB는 MBA, 이렇게 되죠? 자, MB 값이 얼마냐? MB 값이 얼마야? 3kg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지금 방금 전에 얼마래? 5m/s 제곱이었죠. 그러면 3, 5, 15, 15N 이렇게 되죠. 알짜임은 15N.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뭘 물어볼 거냐? 그렇죠. 줄에 걸리는 장력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B만 따로 옆에다가 그려서 문제 보시면 B라는 물체에는 확대해서 그린 거죠. WB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장력 T가 있으며 이 물체의 이게 중요해요. 방향. 제가 아까 가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구해놨는데 가속도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얘가 알짜임을 어디로 받을 거냐? 그렇죠. 아랫방향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FB 이렇게. 자, 따라서 FB는 뭐와 뭐의 차이냐면 WB와 T의 차이죠. 따라서 WB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장력이니까 장력 T는 WB에서 알짜임 FB를 빼라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WB는 얼마냐면 아까 구해놨던 것처럼 30이고요. 그 다음에 FB는 얼마냐? 위에서 구해놨죠? 15. 자, 따라서 얼마야? 15N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7번은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어려워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문제를 푸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일단 가속도를 먼저 푸셔야 되고요. 가속도를 먼저 계산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알짜힘 관계. 자, 무게에서 장력을 빼면 알짜 힘이다 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면 문제가 괜히 어렵게 보인다든가 이거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죠? 따라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속도를 구하시고 알짜힘을 구해내고 그리고 그 알짜힘을 구해내는 운동방정식의 관계에서 장력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풀이의 방식을 좀 잘 익숙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는 몇 번으로 갈 거냐면요. 네, 11번으로 갑니다. 11번. 11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두 물체가 정지라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외부로부터 두 번의 충격을 받았을 때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속도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량의 공식을 보면 운동량 M은 운동량 P는 MV. 그래서 MVP 공식이라고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질량만 곱해주시면 뭐가 되냐면 운동량의 그래프를 그린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T0와 3T0 동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속도의 변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M 곱하기 델타 V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이 M 곱하기 델타 V가 뭘 의미하냐면 델타 P를 의미할 거예요. 맞죠? 네. 델타 P를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델타 P가 뭐였죠, 근데? 네, 충격량 I입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델타 V가 있다는 거예요. 델타 V. 그쵸? 그런데 이 문제의 Y축 값의 변화가 결국 델타 V가 됩니다. 그쵸? 자, Y축이 분명히 속도라고 돼 있으니까 이 속도 그래프에서 Y축 값의 변이는, 그쵸? Y축 값의 변화는 결국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결국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할 수 있고, 그거는 충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량은 F 곱하기 뭐라고 표현하죠? 델타 T 이렇게 표현하죠?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F1 대 F2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힘의 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F는으로 바꾸면 되죠?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니까 결국에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이므로 얘는 델타 T분의 얼마예요? M 델타 V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델타 V를 Y축 값의 변화량으로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델타 T, 시간의 변화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T0, 3T0 이렇게 구간별로 나와 있으니까 자, 질량은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상대성 이론이 아니니까요. 그죠? 자, 따라서 질량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이건 거예요. F1 대 F2를 구하라 함은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델타 T1 분의 델타 V1 그 다음에 델타 T2 분의 델타 V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은 뭐라고요? 질량은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질량이 변할 거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델타 T1은 얼마냐? 델타 T1 얼마죠? T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3V0가 나중이고요. 3V0가 나중이고 처음이 0입니다. 자, 그러면 델타 T2를 구하면 3T0예요. 3T0. 그 다음에 이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마이너스 2V0 마이너스 얼마예요? 처음 속도 3V0 이렇게 되죠. 자, 결국에 T0분의 3V0 대 3T0분의 마이너스 5V0인데 이거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V 곱하기 T는 같은 값이니까 V분의 T, T0분의 V는 같은 값이니까 결국 이제 숫자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대 3분의 5. 즉 얼마예요? 3, 3은 9, 9 대 5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11번과 같은 문제는 이게 굉장히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 2학년 수준으로 맞게 좀 낮춰서 2학년 수준 정도로 낮춰서 문제를 푸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11번과 이제 유사한 종류의 문제가 12번이 있고요. 이거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트로 문제를 하나 풀 건데요. 15번과 18번 문제를 세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공이 이제 떨어진대요. 공이 떨어지는데 자, 쭉 떨어지다가 A점을 지난대요. A점에 속도를 줍니다. V1 이렇게. 자, 그다음에 쭉 떨어져서 B점에서의 속도를 줍니다. 얼마라고요? V2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V1과 V2 중에 V2가 큽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결국 감소한 뭐가 되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죠? 자, 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라고 그랬어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다. 즉 역학적 에너지 중에 무엇은 증가했고 무엇은 감소했고 그러면 증가한 거, 감소한 거 따로따로 계산하셔서 그 둘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기본 문제 풀이 컨셉이죠. 네. 자, 갑니다. 공의 운동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5점에서 A점까지 낙하하는 거리는 얼마냐? 5점에서 A점까지예요. 그쵸? 5점에서 A점까지 낙하한 거리는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죠? 맨 처음 위치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결국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A점에서의 2분의 1 MVA의 제곱이 되죠.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근데 이건 왜 생긴 거냐면 이 물체가 5점으로부터 A점까지 낙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낙하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mg 델타 h. mg 델타 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델타 h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은 의미가 없고요. 델타 h는 자, g분의 2g분의 VA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따라서 2g분의 VA 제곱 즉 2g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억번 예문이에요. 자,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중력이 공의 한 일만큼 공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중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중력이 한 일은 뭐와 같아요? 네, 감소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 따라서 네, 맞는 말이죠. 중력이 한 일은 공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그죠? 공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점에서 B점까지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공의 한 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방금 전과.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자, 중력이 공의 한 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력이 공의 한 일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그대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구할 거라는 거죠. 그쵸? 네. 자, 따라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결국 증가한 운동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자, 따라서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자, 따라서 이걸 2분의 1 M이 똑같으니까 이제 묶어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M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입니다. 이거 묶어내실 때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전체 제곱으로 묶어내는 거 잘못되는 거죠. 예,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18번 문제를 풀 거예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8번 문제는 각 위치에서의 속도가 V0, 그 다음에 B라는 위치에서의 속도가 2V0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둘의 높이 차이가 2.4m입니다. 2.4m.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델타 EP는 델타 EK라는 얘기죠.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대로 이제 공식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mg 델타 h는 2분의 1 m 자,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요 결과 m 2v0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요걸 그대로 계산하실 거예요. 근데 질량이 안 나와 있잖아요. 문제 못 풀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질량도 지워질 거고요. 네, 그러면 2gh 이렇게 나오죠. 2 곱하기 g가 얼마예요? 자, 2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g가 10이죠? 그 다음에 자, 높이 차이가 얼마라 그랬죠? 2.4m. 2.4m는 그죠? 3v0죠? 4v0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3v0 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요쪽 계산 좀 해주시면 10 곱하기 2.4에서 24에다가 2 곱하면 48입니다. 48은 3v0 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나눠주시면 3, 1은 3, 3, 6, 18. 야, v의 제곱이 16입니다. 자, 따라서 v는 얼마죠? 16이니까 4입니다. 4m per sec. 요렇게 마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다 이 개념,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는 이 개념을 넣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9번과 20번 문제 해결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네, 좀만 참죠. 네, 다음 19번 갑니다. 19번에 문제를 보시면 높이가 스몰 h인 곳에서 P라는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속도 V였던 이 물체가 속도 V였던 물체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슉 하고 올라가서 여기서 멈췄어요. 이게 멈췄다는 거죠. V 나중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V 나중이 0. 멈췄을 때 즉 3h까지 올라왔다. 멈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최고점이 3h다라는 거예요. 최고점이 3h. 되셨나요? 최고점이 3h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다. 결국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뭐냐면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로 모두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점과 Q점이 있으면 EKP와 EPP를 더하면 EPQ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위치 에너지로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전부 다 변했다. 네, 그대로 갖다 계산하시겠습니다. 자,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 뭐죠? mg 스몰 h. 요 위치 에너지는 스몰 h에 해당되는 만큼 그리고 EPQ는 얼마냐? mg 3h 이렇게 되죠. 자, 질량은 뭐 의미 없는 값이네요. 그죠? 질량 의미 없고요. 자, 이제 나머지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 2분의 v의 제곱은 넘기시면 되겠죠? 3gh 마이너스 GH입니다. GH. 그러니까 2GH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곱해주시면 v 제곱은 4GH가 되고요. 결국에 v는 루트 4GH니까 바깥으로 빼내면 2 루트 GH 이렇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문자로 푸는 것만 좀 다르신 거죠. 그쵸? 다른 거죠. 네. 자, 20번 갑니다. 20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 마지막. 자, 성취감이 막 몰려들죠? 네. 네, 자, 갑니다. A라는 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타면이 이렇게 볼록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했고요. A라는 애는.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이게 내려갔다가 경사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도가 얼마냐면 뭐 세타 1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타 2 이렇게 나와 있죠. 세타 2. 그래서 뭐 세타 2가 세타 1에 비해서 더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첫 번째 갑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A에서 한번 이게 꺾이는 순간까지 A는 천천히 속도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겠죠?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속도의 증가량은 결국에 기울기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리게 속도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휙 하고 빨리 속도가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거 B를 보시겠습니다. B를 보시면 B는 좀 다르죠. B는 네 카메라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왔다가 좀 경사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의 증가량, 감소량이 다르고요. 또 하나 경로가 다릅니다. 그렇죠? 경로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갑니다. 기억. B가 A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한다. 이게 누가 먼저 빨라질까요? B가 더 먼저 빨라지죠. 그리고 경로는 누가 더 짧을까요? B가 더, 그쵸? B가 더 경로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억번 예문에서 보셔야 될 건 경로의 문제인데요. 경로의 문제. A와 B 중에 어떤 경로가 더 길 거냐? A의 경로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증가량이 결국에 바닥에 가서 똑같다고 해도 바닥에 가서 똑같은 속도가 된다고 해도 결국엔 경로가 긴 쪽을 왔느냐 짧은 경로를 왔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누가 더 많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시간은 누가 더 많이 들었냐면 A와 B 중에 A가 더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B가 A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한다. 그럼 맞습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같다. 네, 이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거냐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즉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이 지금 높이가 같거든요. 자,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면 무조건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같습니다. 뭐가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지금 일단 속도는 지면에서의 속도는 똑같고 그다음에 네, 질량만 같으면 네. 자, 갑니다.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이건 질량이 달라야 되는데 위에 문제 보시면 질량이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는 결국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똑같으면 운동 에너지도 똑같게 되는 거죠. 네,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같습니다. 질량 같고 속도 같아서 운동 에너지 모두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말 테스트 한번 쭉 보셨고요. 이 월말 테스트 해설을 제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처음부터 역학을 다시 시험본 대비하기 전까지 차근차근 복습을 좀 해보실 건데 어찌됐건 제가 올려드리는 숙제 부분을 요 강의를 보시고 그 숙제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러시면 이 코로나에 의한 수업 결손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학원에 나와서 찍었으니 여러분도 열심히 이렇게 요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를 계속 연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